네, 이번 시간에는 인적 자원 관리에 대해서 전반적인 개요를 함께 살펴보고 또 추후에 계속적인 세부적인 내용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의 김성철 교수입니다. 네, 먼저 인적 자원 관리의 이해에 있어서 인적 자원 관리의 개념을 먼저 보면요. 인적 자원 관리의 약자는 HRM, Human Resource Management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적 자원이라는 것과 매니지먼트 이 두 개의 영역을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념에 대해서는 꼭 기억할 것은 인적 자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단지 그냥 노동력이 아닌 조직의 생존과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휴먼 리소스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적 자원 관리의 목적과 의의에서 보면 인적 자원 관리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 첫째, 둘째 살펴보시고 하나씩 후반부에 자세히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인적 자원 관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클라이언트에 대한 복지 서비스 향상과 개선 이외에 제시되는 목적이 첫째와 둘째, 셋째, 넷째 있습니다. 뒷부분에 다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적 자원 관리의 의의에서도 봐도 사회복지 조직은 인간 대상 서비스 제공 활동이 주된 조직 활동이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와 일선 사회복지사 간의 개별적인 관계가 중시되고 업무의 표준화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고 하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적 자원 관리의 의의에서도 보면은 특별히 직원들의 인적 자원 관리는 결국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기능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인적 자원 관리의 기능도 우리가 1, 2, 3, 4, 5번 있습니다. 하나씩 교과서를 중심으로 하나씩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뒷부분에 다른 PPT 자료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인적 자원 관리의 방향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맨 마지막 줄 보면은 수평적, 수직적 이동이 가능하고 직무와 역량 중심의 인사체계를 토대로 해서 조직 간의 이동성이 높은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최근 인적 자원 관리의 경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스키드모어가 제시했던 부분, 모집, 선발, 임용, 신입 직원 훈련, 평가, 승진, 해임 이 부분을 하나씩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모집에서는 이제 직무 분석을 공부하셔야겠죠. 그래서 맨 마지막 줄 보면 Job Analysis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해서 직무에 대한 분석이다 라고 하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직무 분석 플러스 기술서와 직무 명세서의 작성입니다. 이 부분도 추후에 하나씩 다시 자세하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 9-2에 나오는 직무기술서와 직무명세서 중에 직무기술서는 어떤 것인지 또 직무명세서는 어떤 것인지 두 개를 비교하시면서 자세히 보시면 그 차이점을 보실 수 있는데요. 직무기술서와 명세서의 큰 차이점에 보면 맨 위에 있는 직무기술서는 직무와 직위에 부과된 임무와 책임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술을 하고 있죠. 그리고 직무명세서는 이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요구되는 아주 최소한의 자격 요건의 기술, 다시 말하면 직무 수행자의 요건에 대한 부분들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집에서는 이제 내부 모집과 외부 모집이 있다라는 부분 잘 아시겠지만 내부 모집은 그냥 직원 중에서 적합한 사람을 모집하는 것이고 사내 공모 제도라면 외부 모집은 이제 뭐 어떤 직업 소개서를 통해서라든지 또 인터넷을 통해서 광고를 통해서 모집하는 부분을 우리 외부 모집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부 모집과 외부 모집에 대한 장점과 단점이 있죠.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선발에서는 이제 직원들의 선발의 과정은 서류 전형과 선발 시험, 그리고 선발에 대한 면접, 경력 조회, 신체 검사, 선발 결정, 그 다음에 채용
보통 이런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죠. 직원 선발을 위한 도구에는 이력서라든지 또 자기소개서, 추천서, 또 각종 증명서 이런 부분들로 우리가 먼저 서류 심사를 하고요. 선발하는 시험에서는 필기 또는 실기 또는 면접 시험이 있다라는 것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선발의 종류와 장단점, 필기시험, 실기시험, 면접시험이 있다라는 것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내용들은 그렇게 어렵거나 이렇게 어떤 이론적인 학설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진행되고 뒷부분에 다른 PT 자료에서 보완적인 내용들을 하나씩 좀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용이 있죠. 그래서 그 합격자 결정을 하고 임용 후보자 명부에 작성하고 최종 대상자 선정, 그 다음에 임명장 교부, 그 다음에 마지막 계약서를 작성하는 순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용된 다음에는 이제 신입 직원 훈련을 받죠. 그래서 우리는 오리엔테이션이다 라고 보고 직원들이 이제 업무에 관련된 내용들을 나름대로 오리엔테이션을 받고 업무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가가 있고 그 다음에 승진이 있죠. 승진에는 이제 경력에 대한 평정, 인사평가, 연수평정이 있다라고 하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임 또는 퇴임이라고도 하죠.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나름대로 이제 모든 인적자원의 프로세스를 마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인적자원 개발에서 왜 이것이 필요한지 또 목적이 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인적자원 개발의 목적을 보면 첫 번째가 능률 향상, 두 번째 의사소통의 개선과 업무의 결속력, 세 번째가 조직의 침체를 방지하고 개혁을 가져오고 그다음에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것을 참고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적자원 개발의 유형을 보면 신규 채용자 훈련이 있죠. 그것을 우리가 오리엔테이션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나름대로 직원을 채용하고 또 관리하고 배치하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하나의 역할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직원의 훈련이 있고 그 다음에 감독자 훈련이 있다 라고 하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리자 훈련도 있고요. 특별히 인적자원 개발의 방법에는 이제 강의가 있습니다. 그렇죠? 강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회의와 토의가 있고, 그래서 회의와 토의에 대한 내용들은 잘 아시겠지만, 나름대로 회의다라는 부분, 또 그 나머지 부분도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인적자원 개발 방법 중에 이제 임시 대역이 있죠. 그래서 어떠한 영역할 때 배역을 대신 연기시키는 이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이 나름대로 업무 수행 중에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도 참고하시고요. 다음에 이제 요즘 많이 사용되고 있는 OJT가 있습니다. 이것이 직장 훈련이나 현장 훈련 또는 직무상 훈련 등으로 표현되고 있다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테이션에서 순환 보직이 있죠. 그리고 집단 행동도 있다라는 것, 특별히 집단 행동에 이제 합숙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아마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동기부여입니다. 소위 모티베이션이라고 그러죠. 이 동기부여는 조직의 관리자나 지도자가 조직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내재적이고 외재적인 나름대로 영향력을 발휘해서 조직 구성원들이 나름대로 조직에 헌신하도록 심리적인 자원을 제공하는 과정이 바로 동기부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동기부여라고 하는 것은 근무 의욕을 북돋고 또 사기를 진작시킨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특별히 여기에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요소가 바로 동기부여다라고 하는 것이죠. 동기부여 이론에는 이제 내용 이론이라는 이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별히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매슬로우의 욕구 이론이 있죠. 1단계가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 및 사랑의 욕구, 또 자기 존중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 그래서 이 1, 2, 3단계를 결핍의 욕구라고 한다면 4단계, 5단계를 우리는 성장의 욕구다라고 볼 수 있죠. 알더퍼의 ERG 이론도 있고요. 그 다음에 ERG의 약자는 이제 E라고 하는 것은 존재, R이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관계에 대한 것, G라고 하는 것은 성장에 대한 것, 존재와 관계와 성장의 욕구가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행정에서 많이 볼 수 있고, 특별히 이것은 경영학의 이론이기도 하지만 사회복지에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는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이제 여러분 들어보셨지만 이제 맥컬리랜드의 성취 동기 이론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친화와 권력과 성취의 욕구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는데요. 친화와 권력과 욕구, 친화 욕구와 권력의 욕구와 성취 욕구, 이 세 욕구가 이 매슬로의 욕구 이론과 상당히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또 허즈버그의 동기위생이론이라는 것도 있죠. 이 부분도 우리가 자원봉사론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실천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여기는 위생의 요인과 동기의 요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허즈버그의 이론에서 나오는 위생과 동기 이론, 표 9-7을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또 기업에서 경영에서 현장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죠. 맥그리거의 XY 이론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빠르게 좀 진행되는 이유는요, 우리가 이 부분은 큰 개괄적으로 보고 인적자원 관리가 너무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챕터로 나누어서 여러 번 공부할 예정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챕터는 조금 더 축약된 내용이고, 좀 더 자세한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X이론, Y이론은 여러분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X는 사람의 본성이 일을 싫어한다라는 것에서 이제 진행이 되고, 또 Y이론은 아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일하기를 원하고 또 조직의 목표에 일체화되면 자기 통제와 지시하에서 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특별히 동기부여 이론에서 보는 과정 이론이 있다라는 것도 보는데요. 여기에 아담스의 형평성 이론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애담스의 형평성 이론뿐만 아니라 브롬의 기대 이론도 보고야겠고요. 그 다음에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죠. 번아웃, 소진이라고 하는 부분. 이 소진의 단계를 보면 첫 번째는 열성적인 그런 부분으로 아주 열정을 갖고 하죠. 열성적으로. 그 다음에 침체가 되고, 그 다음에 좌절이 되고, 그 다음에 무관심의 단계로 바뀐다. 그러면서 이제 번아웃, 소진되는 단계로 바뀌게 됩니다. 소진 예방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부터 6가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갈등에 대한 부분도 여러 이론들이 있죠. 마지막 갈등의 관리에 대한 부분까지 여러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갈등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관계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또 가치의 갈등, 또 정보의 불일치, 또는 구조적인 문제, 또는 이해상의 문제들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소진과 갈등 속에 갈등의 기능을 보면은 특별히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다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갈등 관리 전략도 살펴보시면 좋겠는데요. 갈등 예방 전략, 갈등 적응 전략, 갈등 조장 전략이 있다라는 것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 굉장히 빠르게 전체적인 인적자원 관리로 훑어보았는데요. 여기서 끝내려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더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 차례에 이어서 인적자원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심도 있게 공부하는 시간을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질문이나 더 나아가서는 나름대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카톡으로 연락 주시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